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5번째 시간입니다. 본 차시에는 열역학 3번째 시간으로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열효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교수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어제 아이와 함께 과학관에 갔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봤는데 무슨 원리인가? 물줄기가 아무런 장치도 없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장치였네. 아무런 장치 없이 물줄기가 거꾸로 올라갔다고? 아마 숨은 장치가 있었겠지. 자연 현상은 모두 무질서한 쪽,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자연스럽지 않게 반대로 흘렀다면 반드시 에너지를 주었다는 것이거든. 아마 물줄기를 되돌리는 장치가 숨어 있었을 거야.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엔트로피에 대해 이해하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효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번 차시에서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떤 내용인가요? 열역학 제2법칙은 열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정의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엔트로피의 법칙은 열역학 제3법칙이라고도 하며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효율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공학도로서 효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열역학에서 열효율을 구하는 방법 및 효율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학습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또한 온도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한번 엎질러진 물은 도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빨간색 가스와 파란색 가스를 섞은 후 놓아두면 다시 원래대로 분리될까요? 왜 이런 일들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죠? 이번 차시에 배울 엔트로피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서 자연은 무질서한 쪽으로 이동한다는 원리입니다.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며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데에도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 우리가 흔히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현상에 대해 열역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역학의 제2법칙, 열역학 제1법칙이 과정 전과 후의 에너지를 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제2법칙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칙에 의하면 하나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이것을 일로 바꿀 때
그 이외에 어떤 외부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열기관인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란 연속적인 운전에 의해 에너지를 창출하는 기계 장치 및 열을 모두 남김없이 일로 변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데, 에너지 창출 장치를 제1종, 일 변환 장치를 제2종 연구기관이라 하며 각각 열역학 제1법칙 및 제2법칙에 위배되어 실제로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많은 발명가들이 한번 시동을 걸면 멈추지 않고 영구히 움직이는 장치를 만드는 꿈을 꾸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데, 열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다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단지 같은 비용을 들여 좀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은 가능하며, 이것이 공학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같은 노력 혹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며, 열역학에서 말하는 효율은 제3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켈빈, 플랑크 정리이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해보세요.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정리는 클라우시우스의 정리입니다. 켈빈, 플랑크 정리에서 설명한 내용을 클라우시우스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해보세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앞서 설명한 대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온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20년대) 프랑스의 카르노는 증기기관의 기본적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열을 동력으로 바꾸는 구조 일반을 고찰했는데, 이것이 열기관의 시초입니다. 열기관에 공급된 열로부터 얼마만큼의 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일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 기관은 쓸모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일과 공급되는 열의 비율을 효율이라 하며, 최대 효율은 어떠한 경우에 얻어지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 중에서 열역학적으로 가장 큰 효율은 얼마인지를 얻기 위해 카르노는 이상적인 경우를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고찰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각각 단계에서의 변화가 무한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어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각 단계가 거의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을 반대로 해도 전혀 과정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변화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것도 가능한 기관입니다. 물론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는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처음 한 바퀴 돌릴 때 고온의 물체로부터 열을 받아 외부에서 일을 하며 저온의 물체로 열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역행 과정은 저온의 물체로부터 열을 얻어내고 고온의 물체에 열을 주어 그 사이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형태로 한 바퀴 순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카르노 사이클을 생각하면 사실 그 효율은 사이클로 작동시키는 물질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 최대 효율이 되는 효율은 두 물체의 온도만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카르노의 원리이며, 카르노는 이것을 증명할 때 연구기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원리를 사용했는데, 만일 두 개의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한쪽을 순방향으로 다른 쪽을 역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 연결시켜서 얻는 일이 공급하는 일과 같아지도록 소거시키면 외부에 아무 변화도 남기지 않고 고온의 물체로 열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연구기관이 되게 되는데, 위에서 배운 대로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므로 이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카르노의 정리의 주요 내용입니다.
엔트로피란 물질계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하나로서 1865년 클라우시우스가 이 물리량을 엔트로피라 명명했으며 그리스어로 변화라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물질계가 흡수하는 열량 dQ와 절대온도 T와의 비로서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합니다. 열기관의 효율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이상기관의 경우는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이므로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일반적으로 비가역 과정인 자연적 과정을 따르는 경우에는 이 양이 증가하고 자연적 과정에 역행하는 경우에는 감소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현상의 변화가 자연적 방향을 따라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이번 차시 처음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 자연현상의 변화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만 진행합니다. 즉 자연현상의 변화는 물질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차가 있는 어떤 두 개의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열 Q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흐른다고 하면 고온부의 엔트로피는 T1분의 Q만큼 감소하고 저온부의 엔트로피는 T2분의 Q만큼 증가하므로 전체 엔트로피는 이 변화를 통해 증가합니다. 역으로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이 이동하는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과정, 예를 들면 냉동기의 저온부에서 열을 빼앗아 고온부로 방출하는 과정에서 국부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여기에는 냉동기를 작동시키는 모터 내에서 전류가 열로 바뀐다는 자연적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므로 전체로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때때로 자연현상은 국부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비자연적 변화를 따르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관계되는 물질계 전체를 다루어 보면 항상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현상이 변화합니다. 이 이론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함께 열역학의 기본 법칙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이상기체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가역 변화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변화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열역학적 확률의 최대값은 온도가 균일한 열평형 상태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어떤 물질계가 에너지 출입이 없는 고립계인 경우에는 늦던 빠르던 결국에는 계 전체가 열평형에 도달하여 모든 열 과정이 정지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발표된 직후 만약 이 법칙이 정당하다면 우주는 어느 것이나 열평형에 도달하여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분자의 불규칙적인 열운동으로 변하여 열의 종말, 즉 우주의 종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논쟁이 있었으나 이는 우주를 고립된 유한한 계라고 가정했을 때의 결론이며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며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고립된 유한한 계가 아니므로 우주의 종말이란 없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반면에 엔트로피는 아주 생소하여 개념이 언뜻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자연스럽다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엔트로피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에 비해 엔트로피는 방향이 중요한 개념으로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등이 모두 엔트로피가 증가한 결과로 생각하면 엔트로피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자유로이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에너지가 갖고 있었던 능력인 포텐셜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일로 변환시킬 수 없는 양이 엔트로피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변환시킬 때마다 엔트로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결과 엔트로피의 총량은 증가하게 되며 에너지의 가치, 포텐셜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열역학 제2법칙은 간단히 말해서 열 효율에 대한 것입니다. 열 효율이란 어떤 시스템이 열을 받아서
주위에 일을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정의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 정상 상태로 작동되는 증기 엔진을 단순화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림에서 물이 증기 형태로 작동 유체가 되어 QH의 열을 받아 QL만큼의 열을 시스템 밖으로 방출하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일로써 시스템 주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오고 나간 열량의 차이와 일 사이의 비율로서 효율을 표시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경우 우리는 냉동 사이클이라 부르며 이 경우에는 전기, 즉 일을 가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자연적으로 흐르려고 하는 열 에너지의 방향을 일을 사용해서 바꾸는 것이므로 위에서 배운 열 효율과는 반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배운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므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한편 앞서 배운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므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1보다 크다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내어지며 여기에서 온도는 절대 온도로서 0도 이하로 될 수 없으므로 그 효율은 1보다 같거나 작게 됩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자연 현상이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물리량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면서 어떤 시스템에 발생한 열이 얼마나 일로 전환되느냐 하는 열 효율을 정의한 것이군요. 이번 차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계시군요.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자연현상은 비가역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 법칙에 의하면 하나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이것을 일로 바꿀 때 그 외에 어떤 외부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열기관인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란 물질계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하나로서 1865년 클라우시우스가 이 물리량을 엔트로피라 명명했으며 그리스어로 변화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자유로이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에너지가 갖고 있었던 능력인 포텐셜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일로 변환시킬 수 없는 양이 엔트로피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변환시킬 때마다 엔트로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결과 엔트로피의 총량은 증가하게 되며 에너지의 포텐셜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열 효율이란 어떤 시스템이 열을 받아서 주위에 일을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정의한 것입니다.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열기관이며 열역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입니다. 이것으로써 열역학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열역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사이클의 의미 및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